능력이 좋지 않으면 좀 큰일 났네. 한 개 부족해? 그래서 내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용지가 없어서 안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 입에성이라 하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 누군지 알아요 혹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름은 들어봤어요.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로 유명한? 예언가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기운을 받아서 선생님이 쫙 받아가지고 찍기를 해봤다.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노스트라다무스의 특징은 혹시 아니? 노스트라다무스가 대예언가로 유명하다는 것만 알지 니네가 더 결정적인 거라. 제일 중요한 예언을 틀렸어요. 1997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결국 그건 안 틀렸잖아. 사실 대예언가는 대예언의 실패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찍기 시험도 역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는 것,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현대시나 고전시는 그 프린트 하나에 한 작품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데 이거는 지금 너네들이 보면 알겠지만 되게 얇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작품이 여기 있잖니? 얘는 이제 지워주세요. 아름다운 윈터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작품이야. 지금 이게 수특 전작품, 수능완성 전작품. 그럼 이 작품들을 내가 정리해서 너네가 읽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면 고전 시간보다 더 두꺼워지겠죠. 그럼 안 보겠죠. 거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걸 찍음으로 인해서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을 거야. 그죠? 안 맞을 거지만 하는 건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이 더 중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마지막에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난 이 작품들이 안 나올 거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와도 할 수 없죠. 근데 난 요 네 작품은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나오면 벌써 선생님 은퇴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품이 중요하고 어떤 게 주로 나온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뭐 얘기한다는 건 선생님 봤을 때는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왜냐면 그게 봅니다. 어떤 게 나올지 지금까지 출제는 뭐냐면 작품이 너무 단순해서 EBS가 딱 나왔는데 그 작품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나오면 아 이 핵심을 알아. 그러니까 저절로 다 풀려. 요런 게 주로 안 나오더라고. 그런 걸로 대표적인 게 나는 대천몽로, 서대주전, 유강업전, 만복사전 요 네 개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나오는 땡큐죠. 그래서 내가 빼버린 거.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주로 찍은 건 이렇게 작품성도 있고 복잡성도 있어서 EBS나 너희도 알다시피 EBS 있는 작품은 이감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다루잖아.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출제할 게 없다고. 근데 그걸 벗어나서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서대주전은 내가 볼 때 99% 출제 안 됩니다. 하남주랑 서대주 얘기 뻔하잖아. 그래서 그 뻔한 가운데 내용도 뻔한 가운데 그래도 요 장면을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내면 너희들이 처음 보는 장면일 거거든. 그런 거 위주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은 솔직히 선생님은 진짜 모르겠어요. 현대소설 어디서 나올지. 그래서 근데 역시 현대소설도 세상 바가지가 하나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노망이 듭니다. 그죠? 그 노망드는 시어머니를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보내려다가 시어머니의 젊었을 때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고 모시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해당 바가지 나는 출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출제가 돼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출제가 됐을 때 학습을 해놔야 될 건 뭔가. 이거 위주로 5개를 찍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꼭 여기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작품부터. 위경천전이라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은 주인공이 위경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읽을 게 뻔하니 줄거리를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이 작품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건데 일단 주인공 위경천이 위생이죠. 위생이랑 친구 장생, 그 다음에 소숙방, 연인관계. 그래서 너희들 알다시피 이거 최근 10월 덕후모의고사 나왔지. 아마 기억이 확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와주면 덕후모의고사 푼 학생들이 대박인 거죠. 근데 해피는 10월 이거는 이미 출제자들이 들어가서 이미 출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걔네들도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작품이 똑같지 않나.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인데 니들 봐봐. 여기까지 기억나죠? 결국 장생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왜 그랬더라? 왜 얘들아 이별을 했을까요? 소숙방과 사통의 뜻이 뭐죠? 사적으로 통한 거죠. 원래 조선시대는 뭐야? 부모님들이 염려해줘야지만 되잖아. 근데 사통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별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했는데 양가 부모가 혼인시켜주잖아. 근데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이 떠나고 위경천도 데려가잖아.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 부인이 잘 설득해서 보내죠.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봐요. 그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인데 그 중에 한 줄 가지고도 지문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전쟁 때 가서요. 그리움으로 그러니까 싸우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워다 죽어야 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속방도 결국 죽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 비극성이에요. 고전 소설이 맞지? 자, 봐봐요. 즉 도술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나타나죠. 사실성과 비극성을 갖는 현대 소설스러움 때문에 어느 한 장면 갖고도 얼마든지 리얼리티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고 보기를 갖고도 낼 수 있어. 이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정을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을선죠. 이것도 정을선 주인공 얘기잖아. 이건 EBS에서 특히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쓴 내용이 나름 뭐야? 복잡합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잘 봐. 정을선전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자, 을선이 추연을 보고 상사병이 들어서 혼약을 합니다. 그런데 빌런 계모 노씨가 사촌 오빠를 시켜서 모함하죠. 그러자 을선이 이거 수상한데 남자도 있나 보다 하고 떠나죠.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죽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위기인데요. 죽었는데 지금은 너네들 자세히 안 나와도 그렇지 죽었는데 추연은 홀령이 되었다는 거 이게 뭐야? 귀신이 됐다는 거야. 귀신이 되어 배하니까 추연이 살던 익주 여기는 폐촌이 됩니다. 폐촌이 뭐야?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됐다. 왜? 귀신 사는 동네라고. 알겠니? 그래서 폐촌이 됩니다. 그러자 을선을 어사로 보내죠. 왜? 몇 명 보냈더니 죽거든. 그래서 을선이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 얘기가 있죠. 자기 이 얘기. 그래서 처음에 만나주냐 안 만나줘. 안 만나주던 거 기억나지? 그 부분은 출제 안 될 겁니다. 워낙 몇 번 이번 올해 나왔었으니까. 그러므로 자초지종을 듣고 추연의 홀령을 만나. 어떻게 만나죠? 황제한테 말해서 만나잖아. 그래서 결국 회생시킨다. 이거 미치죠. 그래서 결국 죽은 을선이 살아나죠. 여기까지가 올해 EBS에서 주로 다룬 작품이라면 시험에서도 모의고사에서 주로 이걸 다뤘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여기가 나올 수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EBS니까 이 사람들이 이감이나 상상이나 워낙 많이 건드려 놔가지고 그러니까 출제 안 할 수가 없다. 생각해봐. 이감이 EBS 전작품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안 돼? 내긴 내대 그지? 내용이 복잡하고 좀 다양한 부분에서 갖고 와버리면 우리는 뭐야? 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출제가 되면 저는 후반부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충렬부인 나온다. 그럼 충렬부, 그러니까 정을선전부터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가 크게 두 개 둬야 돼. 정을선전은 앞에 추연이 억울하게 죽었다가 회생하는 얘기. 후반에는 뭐야? 부인이 된 다음에 부인 간의 갈등. 자, 충렬부인 됐죠. 그런데 초항의 딸인 정렬부인 조씨와 두 번째 그러니까 부인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등합니다. 자, 이름 잘 봐. 충렬과 정렬이다. 충렬이 좋은 거고 정렬이 억지로 시키잖아. 마이너스. 됐지? 자, 그래서 울선이 출정한 사이 이 두 줄만 갖고도 한 지문 만들어집니다. 정렬 부인이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충렬 부인을 오해받게 하니까 이거는 뭐야? 시어머니가 죽이려고 하죠. 한 번은 죽었죠. 한 번은 죽음 위기죠. 이때 시비들의 도움으로 시비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지만 금성과 얼매인데요. 요 금성과 얼매는 여기죠. 나쁜 애들. 나오지? 요 인물은 나중에 니네가 보면 되니까 큰 줄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충렬 부인은 을선한테 이 소식을 보내죠. 그리고 을선이 돌아와서 진상도 밝히고 조씨는 처벌하고 알았죠? 그러면서 잘 살았대요. 이런 느낌. 그래서 출제는 아마 요 위기 부분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았지? 다음 세 번째 옥림. 선생님은 옥림몽 이상하게 마음에 많이 쓰이더라고. 신경이 쓰여. 그래서 원래 옥림몽이 선생님도 봤을 때 몽자로 소설 옥루몽 뭐 이렇게 해서 몽자루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거는 의외로 작품성 있는 작가도 있는 작품성 있는 작품. 이런 거 출제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인물 간의 관계도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니네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못한단 말이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선생님 잘 들어봐. 일단 자 빈 공간에다 필기하면서 일단 첫 번째가 유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담. 유담은 부인은 정부인입니다. 유담과 정부인인데요. 요 사이에 난 사람이 아들 유원, 딸 유씨. 즉 이름은 해란 또는 유부인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쭉 해봐. 요게 친구 사이입니다. 즉 유담은 범질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 범질 친구랑 혼사를 약속합니다. 뜻 알지? 부모들끼리 약속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그죠? 솔직히 너희 부모님이 네 혼사 딱 미리 결정해놓고 그런 거 좋지 않은 거 솔직히. 자유연이한테 가니까 편하게 하네. 그렇지 않아? 네가 선택하고 싶어? 요즘 연애하기도 힘든데
그냥 부모가 그냥 결정해 주는 것도 낫지 않나? 이 생각이 요즘 가끔 들어. 보세요. 자, 봅니다. 그러니까 유담과 범질이 누구랑 누구를 저기 했겠냐? 보세요. 범질의 부인은 태부인이고요. 범질과 태부인 사이의 난해가 첫째가 경환, 둘째가 경문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범경환, 범경문이겠죠. 근데 범경문과 유씨를 혼사를 약속한 겁니다. 두 사람. 알았지? 그런데 빌런 나타나줘야죠. 자, 이 작품의 빌런은 여씨, 즉 부마입니다. 부마. 즉 부마가 누구야? 공주의 남편을 부마라고 하죠. 그 부마가 자기 딸 여씨, 이름은 교란이에요. 이 교란과 경문을 먼저 혼인시켜버려요. 알았지? 이런 인물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줄거리. 자, 핵심 인물은 이거야. 그지? 특히 이 작품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사실은 얘입니다. 유언. 얘가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언. 그래서 아마 니네가 보면 유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자, 봅시다. 자, 줄거리. 자, 아까도 말했지만 범경문과 유소조는 양가 부모들의 약속에 의해 정혼을 맺었으나 부마 여씨가 황제를 동원해서 딸과 먼저 혼인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인물 간의 관계도만 딱 보면 이제 이 줄거리랑 한 번씩만 연결하면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소조와 혼인은 나중에 하죠. 그래서 두 부인이 있는 거야. 그러자 범경문이 여부인보다 유부인을 편애하겠죠. 그러자 여부인은 질투심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유부인의 동생자 주인공 유언은 높은 벼슬에 올라있고 범경문은 호국 오랑캐와의 화의를 맺기 위해 사절로 갔다. 즉 외교단으로 갔다가 결국 사진으로 갔다가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범경문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작품 갇혀 있어요. 자, 경문이 없자 여부인은 이때다 싶어서 유부인을 집에서 누명을 씌워서 떠나게, 그지? 떠나게 내쫓지. 그리고 유언도 자기에게 습격을 여부인. 그러니까 지금 여부인이요. 저기 누구 쫓아내? 부인 쫓아내고 그다음에 유언.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 그러니까 둘 다 한 명은 쫓겨나고 한 명은 죽을 위기를 겪죠. 자객에게 습격받아. 그러자 모부인의 간호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국이 침범해 오자 대원수가 되어 호국을 격파하고 범경문도 구합니다. 자, 누가 다 해요? 유언이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유부인의 시비인 운홍의 역할로 이번에 이감인가 어딘가에서 컬인가에서 이 작품이 나왔나요? 근데 이 내용만 알았어도 문제 답 나올 정도였어요. 알았지? 즉 운홍의 역할로 여부인의 죄악이 밝혀지자 유부인은 유배지에서 돌아오고 여부인이 오히려 기양을 합니다. 이게 여부인의 악행으로 흩어졌던 유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모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부인이 누구야? 공주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부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죠. 그래서 다 잔다. 보통 고전소설의 특징이 그럽니다. 왕족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 다 잘 산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설옹정.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잘 봐. 일단 설옹전인 설옹이 주인공이겠죠. 설희문과 맹씨가 있는데 봐봐. 맹씨가 엄마가 먼저 죽고 남편 즉 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나자 자 아버지의 첩인 진숙인한테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첩이니까 누구야? 엄태다. 뭐 새엄마겠죠. 즉 진숙인이 당해 어떻게 합니까? 운섬, 12운섬을 시켜서 내다 버립니다. 버려진 서롱이 이제 저승으로 가거든요. 뭐 여기서 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변기성이라고 하는데 저승으로 가서 죄 지은 사람 벌 받고 착한 일한 사람 복 받는 모습을 봐요. 그러자 연락, 야 주인공인데 계속 저승에 놔두겠니?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죠. 돌아왔더니 다시 진숙인 집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어때? 진숙이네 집에서 우리 집이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 핍박을 받아서 그가 준 독약을 먹자 곰으로 변합니다. 근데 서롱전 볼 때 여기 지금 뒷장면만 봤지 앞장면은 거의 모르죠. 이 앞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곰으로 변해요. 곰으로. 그런데 갑자기 곰 나오면 아 이게 서롱인가 보다 하면 됩니다. 즉 진숙이는 곰처럼 변한 서롱을 인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학대를 계속하고 이번엔 강물에 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뭡니까? 보세요. 어디에? 처음에 산에다 버렸다. 강에다 버렸지. 그죠? 강에 버립니다. 이후 소롱은 응백에게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탐욕스러운 명선한테 납치돼서 이 명선이 이 곰이니까 어때? 돈벌이 수단으로 학대를 합니다. 알았지? 자, 드디어 우리가 아는 왕승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내가 볼 때 이감이나 이런 데서 여기 안 나왔어. 나오면 여기까지. 니들 지금 잘 기억해도. 알았어? 그리고 왕승상이 측은히 여겨 구해줍니다. 아유 저건 불쌍하다. 그리고 구해주고 했더니 꿈에서 노승을 만나서 근데 노승이 뭘 줘? 약을 줘. 그럼 너도 꿈에서 갖고 먹었잖아. 야 하고 먹으면 그거 딱 깨고 나서 그 약 있잖아. 먹어서 뭐가 돼? 원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이 된 서동은 이번엔 운담도사에게 병법을 배워.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EBS에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그죠? 뭐냐? 어딨다. 여기다. 그 왕승상은 하인 돌쇠한테 피살당하는 거 알죠? 왕승상은 피살되고 그 왕승상의 딸 윤선. 근데 본거 아마 EBS에서 봤을 땐 왕소조라고 나옵니다. 왕소조는 위기에 빠지죠. 어떻게 되죠? 아버지 죽고 요는 돌쇠가 나타나서 이제 내 부인데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반항하다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알았어요. 근데 장래가 좀만 기다려줘. 그러잖아. 왜? 서로 나타날 때까지. 왜?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에 빠지지만 서롱이 돌쇠를 죽이죠. 구하고 혼인을 약속하고 또 헤어집니다. 갈 길 갈 테니까. 그리고 진숙이는 사실 특별한 거 없이 천벌받아서 거지돼요. 그러니까 거지되고 그 다음에 뭐야? 딴 일이 다 위기 극복되고 좋은 일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가 이번 EBS에서 여기가 주로 나왔었으니까 요 앞 내용 알았죠? 선생님이 항상 이 소설 같은 거를 내가 찍을 때 소설은 내가 은근히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현대시는 찍어서 맞은 적이 없다. 최근 5년 동안. 그 다음에 고전시는 별 3개에서 5개에서 안 나온 적이 없다. 그죠? 근데 보통 별 3개에서 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별 2개에서 나온 적도 없어요. 3개에서 5개 나왔고 고전 소설은 거의 50%. 한 해는 맞으면 한 해는 안 맞고. 거의 그러니까 찍은 거에서 나오긴 했었어. 거의. 네, 기억이. 현대 소설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니네가 이거만 믿고 공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EBS가 너무너무 절실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수업 시간에 계속 고전 소설은 니네가 계속 정리해놔라. 왜? 고전 소설은 분명히 나올 거. 현대소설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고전소설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갖고 하되 선생님에게 이거랑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서롱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서롱을 도운 존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봉황, 아까 산에서 벌어졌을 때 그죠? 산에서 벌어졌을 때 봉황이 높고요. 그 다음에 왕승상이 돕고요. 노승이 돕고요. 운담도사가 돕는데 산에서 벌어졌을 때 봉황이 살려주고요. 왕승상이 곰 됐을 때 왕승상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노승은 꿈에 나타나서 사람 만들어주고 운담도사를 소개합니다. 운담도사한테 가거라. 아마 이거 모의고사 때 봤어. 운담도사한테 가서 영웅이 돼서 그죠? 자 다음에 진수긴 얘가 이제 왜 운섬이냐 진숙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 운섬을 시켜요. 그래서 얘는 둘이가 마이너스고 크게는 진숙인과 명선인데 진숙인은 항상 운섬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운섬까지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서롱전을 합니다. 됐니? 그래서 조력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시3대로 일단 유시3대로는요 오타부터 바뀌어야 돼요. 유유성이 아니라 유우성입니다. 선생님 줄거리 위주로만 오타를 받기 때문에 설마 이름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수업 중에서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읽어주면서 내용 설명해주면 1시간짜리. 나 그걸 깜짝 놀랐어. 진짜 유시상대로 정말 복잡한 내용이더만. 알았어? 그래서 이거 진짜 니네가 한번 읽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읽다가 한번 읽어봐.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내가 읽어봤자 기억 못할 것 같다. 포기해. 그러면 안 나오냐?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어. 와 나도 놀란 게 그냥 세 줄에 그냥 스토리 하나씩이 그냥 엄청 큰 스토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게 하나가 질문이 될지 몰라. 내가 볼 땐 그냥 유시3도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내가 사실 이걸 수업하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고전설 찍는 거랑 현대설 찍는 거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 했는데 안 써면 얼마나 허무해. 이건 니네가 해야 돼. 뭐라 내용 복잡해. 알았지? 와, 꼭 한번 읽어봐. 그리고 막 번호 매기면서 읽어. 나도 셋째, 넷째 번호 매기면서 읽었어. 그렇지?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 나온 장면 이렇게 한 줄이야, 한 줄. 써. 자, 다음. 현대소설. 그래서 맞아. 이게 이제 복잡함의 끝판왕이고, 좀 아쉬운 작품이 있다면, 조응전도 사실 가능성은 있는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소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어디에서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작품 몇 개만 골라라. 그럼 난 고장난문 안 나올 것 같아. 고장난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목넘이 마을이글. 목넘이 마을이글 너무 뻔하잖아. 개가 있는데 개를 놓쳐. 개가 새끼를 나눠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중심이야. 그거 나오면 애들 절대적으로 안 읽어. 고장난문 나와도 안 읽어. 그러면 아마 그의 시험은 거의 뭐야? 시간이 막 펑펑 남죠. 그럼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는. 모르면 그 교수도 아니죠. 그래서 안 나올 거고. 그러면 나올 작품들을 내가 5개만 한번 골라보자. 최우선적으로. 골라봤을 때 고개사. 자, 그래서 현대소설은 선정 이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황순원이 나올 때가 됐어요. 워낙 진짜 자기고 맨날 모의평가에나 나왔지 수능이 잘 안 나오다. 이제 황순원은 꼭 한 번쯤 나올 때. 그다음 두 번째. 수능 특강에 있고 수능 완성에 있으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능길에 빙청과 시몬과 빙청, 그다음에 날개와 수 이거 내가 수능 완성 강의한테 그랬어요. 너네 까먹었겠지. 이 사람 중요하다. 그래도 그냥 9월에 나와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가 누가? 봤더니 한순원이 있는데 수투리 듣고 수능 완성했어. 수능 완성에 목넘이 마을에게는 진짜 아닐까? 그래서 고개사가 가능성. 그렇지? 그래서 근데 고개사를 내가 특강 때 한번 풀어봤거든. 와 애들이 되게 어려워. 야 이거 학습 안 되고 수능장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흐름도를 꼭 잡아내. 잘 봐. 여기서 전쟁입니다. 시대적 배경 전쟁. 그리고 서술자는 나예요. 그 다음에 대구 세모초. 그리고 부산 세모초가 같이 세모초군. 그래야 연결이 돼.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피난살이 얘기거든. 처음에 대구에서는요. 변호사 저택 헛간에서 피난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요. 모 변호사 집에서 얹혀 삽니다. 자,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대구 피난살이와 부산 피난살이로 딱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변호사 저택, 변호사 집에서 살거든. 근데 대구 변호사 집에서 살 때는 헛간에서 살고요. 이 모 변호사의 집에서 사는 것도 한마디로 처제가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그냥 최악이에요. 근데 쫓겨나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쫓겨나냐? 대구에서 살 때는 자 봐. 첫 번째 노파가요. 엄격한 생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빨래는 언제만 해? 화장실은 몇 시간? 으야 화장실을 몇 시간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장난 아니죠? 보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집집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집 없는 사람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가도요. 애가 울어도 왜 시끄러워 그러면 아기 입 이렇게 막아야 돼. 입 막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살려고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네들 때가 되면 그죠? 집에 대한 그런 간절함 없잖아. 꼭 집을 사야 물론 이제 부모님이 가르치면 그것도 물려받는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럽냐. 주인집에서
구공탄 들이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쫓아냅니다. 그럼 구공탄이 뭡니까? 연탄입니다. 연탄이 구멍이 9개라고. 그거니까 뭐야? 사람이 사는데 연탄 넣을 거니까 나가요. 이게 대구 사건입니다. 그다음 이제 부산 사건 얘기해 줄게요. 부산은 왜 방을 비워달라고 하냐? 식모. 밥 해주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식모가 살 뭐가 필요해? 방이 필요하다. 나가. 알았죠? 그런 얘기. 그래서 재밌는 건 그러니까 부산 얘기가 되게 구체적이거든. 대구는 그냥 대충 나오고 부산 얘기가 여기도 이제 노파 얘기는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부산에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알았어요? 제때 방을 비우지 못하니까 이번엔 변호사 영감이 너네들 법적으로 너네들 깜빵 집어넣어 벌 줄 거야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딸들은 방을 점거해요. 그 다음에 아들 얘기는 안 나는데 아들은 와서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막 빵빵 치고. 알았지? 그다가 전기까지 끊어요. 야, 이 정도 되면 나가야 되잖아. 안 나가. 방이 구해질 때까지만 버티기로 해. 그래서 주인의 독촉을 피해 낮에는 방을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식물인 것처럼 애들이라고 뭐가 살아. 그래서 딴 데서 다 빌붙어 있다가 밤 되면 처제가 와서 밥을 해. 그럼 이제 다들 식구들이 밤에 와서 조금씩 먹고 자고 아침 되면 또 다 살아. 정말 비참하죠. 그런 걸 다룬 작품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여기서 껌과 담배를 팝니다. 알았죠? 그런 어려운 피난살이 얘기입니다. 이건 어려운 피난살이 얘기인데 어려운 피난살이 지금 뭐야? 대구 피난살이, 부산 피난살이. 대구 피난살이는 뭐야? 노파의 다른 식구들은 좀 괜찮아요. 이 노파가 그렇게 귀찮냐? 근데 부산에서는 아주 총체적이죠. 그러면서 애들은요 담배 팔고 껌 팔고 오면서도 막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는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듣는 나는 어떨까요? 마음이. 그죠? 위태로운 고개를 하는 고개단의 고개선. 니들 한번 생각해봐. 서커스단에 누군가가 이러면서 막 이 서커스를 탄다든가 막 불을 내뿜는다. 이거 보는 건 재밌죠?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이네, 우리 딸이네. 꼭 재밌을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알았죠? 이게 고개선. 고개선 잊지 마. 대구 피난, 부산 피난. 알았지? 자, 다음. 요 만세전은 선정 이유가 교수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영상들이란다. 그래서 니도 보면 모의평가나 수능 같은 데서 영상 수업 되게 자주 눈에 보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좋아하는데 작품이라도 쉬우면 괜찮은데 꽤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만 알면 좀 해볼 만해요. 알았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가 딱 한 방에 볼 수 있는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요 자료. 잘 봐. 요게 제목은 만세전인데 얘들아 왜 제목이 만세전인 줄 알아? 3.1운동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해서 만세전. 그래서 원래 제목은 공동묘지였어요. 묘지. 알았어? 근데 제목을 공동묘지 그러니까 검열에 걸린 거야. 아, 이 제목이 뭐야? 그래서 검열에 걸려서 바꿔. 그렇지 않으면 책 못 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세전. 그래서 이 작품은 뭘로 봐야 된다? 무덤이라는 단어로 봐야 돼. 공동묘지. 잘 봐. 동격.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써있죠? 스타트. 여기서 스타트입니다. 일본어로 스타트. 이거 알았죠? 즉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데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서 일본에서 어디까지 간다? 서울까지 가는 얘기야. 이 서울까지 가는 게 뭐야? 아내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아내 보러 갔는데 유학 중에 갔다가 아내가 죽어서 다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 이인화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뭘 본다? 무덤을 보는 거야. 즉 조선의 현실을 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내용은 대충 이런 게 있어요. 즉 갑자기 가다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신문을 받아요. 그다음에 불쾌하죠. 이런 게 조선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부산에 도착해서는 술집 여자가 수작 부리는데 이건 조선의 현실하고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관계없어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처벌든 형님과 언쟁하는 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김천에 들려서. 그 다음에
장수와 논쟁하는 장면이 있거든. 이게 우리 조선의 현실을 보여줘서 이거 되게 유명하고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뒷차가 잠깐 멈춰서 서 있는데 포승줄에 묶인 여인을 봅니다. 임신한 여인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요거는 좀 조선의 현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얘들아 글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야. 근데 물론 요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그러려니 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줄거리를 그림으로 본 거지. 그 중에서도 여기서 지금 중간에 빠진 게 배를 타고 가면서 목욕을 하거든요. 배에서. 근데 목욕하다가 듣는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알았어? 자, 그 얘기를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만세전 아까 흐름은 알겠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리 듣고 조선 가다가 들은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예요. 듣고 본 얘기가. 그러다가 다시 아내가 죽자 동경으로 돌아오는 얘기. 근데 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즉 인물의 의식 변화인데요. 현실 대응태도 귀국 전 일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이고 회의적 지식인입니다. 그냥 동경에 유학 온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식민 현실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동경에서 올라오는 동네에 민족의 비참한 현실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알았지? 특히 배 안에서 그게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민족적 연대감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사회적 중심사고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출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걸 알아두면 좋아요. 즉 분명히 성찰은 하지만 이 작품의 한계는 뭐냐? 인식으로는 성장하지만 행동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보기 문제에서 주인공이 일제가 이제 뭐야 행동을 보여주는 건 까면 무조건 틀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 어쩌면 3점짜리 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요건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내용상 특징은 이 작품은 얘들아 공간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일본은요 매우 자유로운 삶과 사랑이 있는 곳 낮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조선은 억압, 죽음, 혼란만이 있는 밤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서술자, 이인하고 등 이름이 얘는 비교적 객관적 중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그러니까 우리가 국뽕이라고 그러잖아. 국뽕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선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좋은 점도 얘기해요. 그래서 객관적 중간의식을. 그러니까 태도가 객관적이라는 건 아니야. 서술자가 1인칭인데 어떻게 객관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 그러면 객관적이진 않아. 근데 이런 나라에 대한 객관적 중간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배로 이동 중 민족의 비참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조선인 노동자를 팔면서 돈 버는 인간 얘기하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말이야. 조선에 가서 돈 버는 방법 쉬워. 조선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노동자들한테 야 일본 가면 돈 많이 벌어. 속이면 돼. 특히 경상도 하고 뭐 평안도가 잘 속아.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스토리는 어렵지 않은데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무슨 상황이냐? 그 목욕하면서 목욕 중에서 듣게 된 충격. 즉 조선인 노동자 이렇게 사다 팔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유명한 얘기고 제일 유명해서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갓장수와의 동지. 여기서 우리 조선의 현실이 잘 나타나거든.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잘 봐. 갓을 파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 그리고 상투한 사람 파는 거고. 나는 뭐야? 지식인답게 머리를 단발하는 사람.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봐봐. 갓장수가 있고 내가 있잖아. 근데 갓장수는 나올 때는 처음에 걸자라고 나와. 그래서 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서 걸자가 나오면 이거 뜻이 뭐야? 그라는 뜻이야. 걸자란 말 자체가. 그렇지? 그녀. 그러니까 3인칭이 옛날에는 없었어. 그래서 그냥 걸자를 다 3인칭. 그라는 뜻이었어. 걸자는 즉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는 하고 막 갓장수야. 그래서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갓장수는 머리 깎는 걸 소재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말해. 뭐냐면 갓장수 이렇게 이렇게 머리 길고 상투하는 건 좀 성가지고 귀찮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머리 깎아라. 그럼 머리 깎으면 이렇게 편하고 그리고 뭐야?
머리를 아직 안 감고 이렇게 상투라고 쓰면 옛날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막 천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야, 머리 깎으면 천대를 덜 받을 수 있다 생각해. 근데 그 말을 쓱 했더니 갑장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여기에 줘. 상투를 틀고 있으면 좀 잘못해도 웬만한 건 용서해줘. 일본 사람. 상투했네? 가져. 이게 아니라 이런 초생지 새끼가 따귀를 때리거나 까불이 찾자 하면서 무식하니까 욕 한마디거나 한 대 때리고 용서해준다는 뜻이야. 알았지? 이거 그냥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내지어 일본어 또는 시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걸 시체라고 해요. 학문도 그러니까 당대에 유행하는 학문도 할 줄도 모르면서 머리만 깎고 있잖아. 그럼 성가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 상투 틀고 있어. 한 대 때려. 이런 무식한 새끼 봐줘. 근데 지식인이야. 알았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때리고 봐주는 게 아니라 경찰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머리를 안 깎는 게 낫다. 천대를 받더라도. 즉 욕먹고 한 대 맞으면 천대 받는 거지. 한 대 맞고 천대 받는 게 낫지. 순사들한테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너 독립운동하지 이런 의심받는 일이 더 훨씬 귀찮다는 얘기. 이제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내가 얘에 대해서 생각하지. 이런 조선 백성의 굴종적 태도는 오랜 생활 철학으로 나와서 일제강점기에 더 심화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안타까워. 알겠지? 이런 게 이제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불쌍해 이런 일본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아유, 이런 굴종적 태도는 진짜 오랜 생활의 철학이구나. 그렇죠? 자 이제 객관적 객관의식 뭔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예를 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선정 이유는 이거는 진짜 삐립니다. 이건 진짜 삐립.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유로 찍다가 이거는 삐리로 왜냐면 너네들 이제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저기라 그러는데 지금 오늘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가 뭐냐? 응? 그죠. 트럼프죠. 그러니까 워낙 트럼프. 선생님 트럼프 때문에 지금 주식이 이틀 만에 폭락하고 쏟아졌어요. 욕만 그냥 트럼프가 우리나라 뭐 방위비를 10배 걷느니 뭐 관세를 10% 때리니 그래갖고 지금 주식이 빨리 났어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었어요. 와, 씨고 트럼프 하나 되게 이렇게까지 충격을 주고. 근데 그 전은 뭐였습니까? 김건희 그랬거든. 났었습니다. 너네들 뉴스를 안 봤어.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김건희 그러면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교수님들이 윤석열 하야하라고 막 성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교수들은 꼴통입니다. 그게 하야하라고 하야 됩니까? 이해돼? 지금 수능 출제 누가 들어갔어? 교수들 꼴통이에요. 알았습니까? 얼마나 웃긴지 알아? 너희들 이명박 대통령 혹시 별명 아니야? 너는 벌써 모르지? 이명박 대통령이 쥐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쥐박이 뭐 쥐처럼 생겼다고 막 그랬나 봐.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모의평가에 뭐가 나면 쥐잡이를 낸 거예요. 쥐를 잡아야 뭐 이러지. 서브트 하더라고. 야, 그 새끼 꼴통이다. 어제 나도 처음 들어보는 소문인데 그런 소문이 나도 처음 알았다니까. 꼴통이구나. 근데 지금 이번에 평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 하는 건 딱 뭐밖에 없다.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전화도 못하는 거 알죠? 막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사건 선정 출제하는데 계속 이재정 뭐라 이러고 있는데 야 오늘날에 가장 그러면 뭐야? 이거더라고 내 느낌. 근데 봐봐. 자 보세요. 한때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아는 사회현실에 흥미를 잃고 변두리 중리로 왔어. 시끌시끌한 게 이제 귀찮은 거야. 근데 여기서 왜 흥미를 잃었냐? 보면 알겠는데 박영아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야 되는 동네 어르신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그러니까 지금 뭐야? 동네 어르신들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 저놈이 불효자. 저놈이 뭐가 사기치는 놈이야. 걔네들 잘못한 애들한테 가서 막 떠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 특히 불효자가 하나 있었거든. 막 그 늙은 부모한테 올 때 가끔 이놈 막 혼내고 막 하면서 뭐하라 그래? 박 기자한테 야
근좀 써줘. 이런 놈은 신문에 내야 돼. 그러니까 부르자가 신문에만 냈단 말도 그러면 그래. 그래서 안 내려고 그래. 근데 가봤더니 생각해보니까 기사 될 만해서 작성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갔단 말이야. 신문사에. 그래서 근데 선배 기사가 거절당한 거야. 그 지금 KBS가 그러죠. KBS 사장을 그쪽 우리 윤석열 씨랑 친한 사람 보냈더니 뭐야? 정부 비판한 기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KBS 기자들이 500명 정도가 지금 저 사람 사장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장 지금 딱 선임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 내가 교수라면 꼴등 교수라면 야, 이 작품 마음에 들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하고 낼 것 같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선배 기자 거절당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정의라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끝나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서술상 특징도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자, 이거 서술상 특징으로 이거 문제 내기도 좋죠. 즉 박영아라는 기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봅니다. 이것도 서술상 특징으로도 하나 나올 만하고 스토리상 뭐 내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 허물을 뉘우치지 큰 소리만 치고 있는 나쁜 놈, 사내를 불의한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영화, 무력한 언론이 됐죠. 피살무수잖아. 개가 있던 왜? 개를 왜 짖는 거잖아. 이 동네 개가 재밌어요. 나쁜 놈, 나쁜 짓 하는 놈한테 가서 칩니다. 그러게. 그 개가 다 알죠. 이게 뭐야?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탱물을 보여줘. 그러니까 개는 짖는데 사람이 기자가 지금 무기력하다. 못 찍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노인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별명 나오는. 그 노인들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을 씁니다. 어때? 봤을 때 꼴통 교수들이 될만하죠.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체 줄거리는 이 스토리 알면 다. 내가 몇 번 말했습니다. 속삭임 중요하죠. 그죠? 자, 속삭임은 일단 제목이 속삭임인 이유. 두 개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밑줄 꼭 쳐놔. 내가 딸한테 하는 속삭임이 1이고요. 아버지와 아제비가 서로 나누는 속삭임이 두 번째 속삭임이에요. 알았지?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너네들이 읽어. 그 대신 자, 요거 필기해놔. 이 글씨체가 정자체가 있고 흘림체가 있습니다. 정자체가 주된 내용 전개고 흘림체가 나오면 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글 읽다가 정신 못 차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이렇게 써놓은 거면 정자치고 갑자기 글씨가 이렇게 되는 거 있으면 흘림체라고 생각하면 돼. 글씨체가 달라. 같은 글씨체가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어떤 말이 되겠어? 그치? 내용 이야기 훨씬 편하겠지? 그것만 구별해. 알았어? 그렇게 구별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내가 하도 강조했으니까 선정기회는 이게 의외로 어렵죠. 그렇죠? 의외로 어렵고 오늘날에 지금 뭐지? 한강이랑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띠는 작품이니까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쌍국리 고용남. 이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봐봐. 이게 인물들을 보면 기출은 이제 기출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기출이야. 기출, 형수, 자녀들. 즉 이봉출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봉출이 초점하자거든요. 이 초점하자인 이봉출 입장에서 기출한테 있었던 걸 과거에 상하는 거야. 왜? 기출은 자살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서 현실 얘기들을 옛날에 했던 장남과의 갈등, 돈원 간의 갈등 이런 얘기들 바탕으로 그래서 기출은 이래서 자살했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니네가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꼭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뭐야? 이거 EBS 수특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 왜냐면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거 몇 번 안 보고 그냥 가잖아. 그건 줄거리는 아는데 뭔 소리 한다. 뭐 사투리랑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계속 들으면 너네들도 모르게 사투리 나오는 거 알지? 사투리 계속 들으면 우리나라 말이니까 사투리 아니까 한 번만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든 정리를 마무리했고
마지막 월요일 수업에는 여러분들 출사표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원픽으로 하나씩 찍은 게 그날 공개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능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몇 번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를 알려드리는 마지막 수업 하나만을 남겨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이 연계적 비율이잖아. 그리고 필기는 이 정도만 돼 있어. 근데 봐봐. 휴식처고 산이 플러스지.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푸는 거야. 근데 객관적인 거 묻잖아. 산이 어떤 특징일까? 그럼 그거는 근데 뭐야? 그냥 보면서 풀어야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뭐야? 안될 수 없잖아. 그지? 그 금손의 등록이 응. 왜 금손의 등록인지 모르겠어. 응? 산을 가르침의 주체로 표상하여 인간이 겸손의 공을 배워야 한다. 생각을 해봐. 산의 가르침, 산이 벼랑에 오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했잖아. 네. 함으로써. 그지? 그러면 산이 사람을 다스리지. 네. 그러면 산이 가르치지, 우리 인간을. 네. 그럼 인간은 겸손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냥 픽션 내용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거는 A고지표 제로죠. 심리적 특 그렇지. 심리학은 무조건 A고. 선생님, 현대소설 중에 내고하면은 어렵다고 하셨던 거 알려주셨어요? 이거 지금 다 이거야. 이게 그거예요? 응.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양했지도 필요하죠. 왜 갑자기 겸한 거 뭐, 왜 묻는 데 대해서 그러나? 기능이 아니라 기능이라고